네, 도커 이미지 관련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지를 조회할 때 혹은 다운로드 할 때 도커 이미지 명령을 사용한다는 것을 배웠죠. 네, 여기에 보시면 이미지를 빌드할 때, 그리고 그 이미지의 히스토리, 과거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는지, 그리고 리스트 이미지스, 현재 도커 호스트에 설치된 이미지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모두 해당 이미지들을 삭제할 때, 그리고 다운로드 받을 때, 업로드 할 때, 그리고 이미지를 하나만 혹은 여러 이미지를 동시에 삭제할 때, 그리고 해당 이미지의 태그, 버전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자, 이 이미지 옵션에 익숙해져야만 도커의 이미지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도커 풀 명령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커 풀은 도커 이미지 풀과 같은 명령이고요. 자, 우리가 필요한 이미지와 그 다음에 버전을 선택하시면 해당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자,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 하나는 여러 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죠. 자, 중요한 것은 이 출력물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7개의 레이어를 다운로드 받을 때 각각의 레이어는 고유한 레이어 ID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값은 고유한 레이어 ID 값이고요. 각각의 레이어를 구분할 때 고유한 값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난 이 다이제스트 SHA-256이라는 얘기는 이것은 전체적인 이 레이어로 구성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운로드 받은 엔진X의 이미지의 고유 다이제스트 값입니다. 이 4256이라는 것은요, 어떤 해시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SHA-256이라는 알고리즘이 있고요. 그 해시 알고리즘 256비트를 사용해서 그 다이제스트한 값이 바로 이 값이고, 수많은 이미지 중에 엔진X의 이미지를 구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값입니다. 자, 그리고 이 레티스트 마지막 버전을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고요. 다운로드 받은 위치는 라이브러리의 엔진X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인 네임스페이스고 해당 네임스페이스에 올라가 있는 엔진X의 오피셜 버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커 IO의 라이브러리의 엔진X 레티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운로드 받은 위치가요. 여기서 말하는 도커 IO는 우리가 학습했던 도커 허브, 도커에서 운영하는 기본적인 레지스트리, 도커 허브 사이트의 기본 네임스페이스의 엔진X. 자, 이렇게 개인이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도 있지만 기업이 본인들의 공식적인 프로덕트의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이디 없이 바로 엔진X와 같은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커 허브에 어떤 이미지가 업로드되어 있는지 찾기 위해서는 도커 서치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도커 서치, 예를 들어서 우분투라는 이미지를 검색하시면 폰트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우분투 이미지 중에 어떤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지. 자, 다운로드 받을 때 사용하는 이름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디렉토리에 특정 버전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이름을 사용하신다면은 검색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CLI 콘솔 화면에서도 검색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직접 도커 허브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가 바로 도커 허브 사이트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서 MySQL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ySQL을 검색하게 되면 자, 요렇게 검색된 이미지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대부분 유명한 오픈소스 혹은 도커 이미지로 올라와 있는 상용 제품들은 오피셜 이미지라는 이 이름이 이 제품명 옆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을 때 오피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는다면 이것은 MySQL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상용으로 오피셜하게 업로드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배웠던 도커 이미지 풀 혹은 도커 풀 명령어 MySQL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을 도커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CLI에서 그대로 실행하게 되면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운로드 받는 걸 확인했고요. 자, 다시 도커 허브 사이트로 돌아가서 이 사이트에 보시면은 현재 이 올라와 있는 도커 이미지 버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8.2.0이 가장 최신 버전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에 대한 사용법, 이 제품에 대한 사용법은 이곳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GitHub에도 이 도커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파일에 문제가 있을 때 이슈는 어떻게 트래킹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재밌는 부분은 여기에 그 MySQL 컨테이너를 만약에 도커브에서 이미지를 다운받아 실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도커 런 명령을 사용했죠. 요거는 도커 컨테이너 런 명령의 축약 버전이죠. 자,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명령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MySQL 인스턴스를 실행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죠. 자, 도커 런 명령 -name은 sum MySQL 컨테이너의 이름을 정했고요. 자, 여기서 -e MySQL 루트 패스워드는 MySQL의 패스워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 -e라는 것이 이 도커 파일의 environment, 즉 환경 변수에 해당하는 그 값이 바로 MySQL 루트 패스워드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환경 변수의 값을 거기서 지정해 놓은 디폴트 값을 사용하지 않고, 자, 이렇게 실행과 동시에 -e 파라미터를 통해서 내가 MySQL을 설치할 것인데, 구동할 것인데, 그때 MySQL의 루트 패스워드는 MySQL의 패스워드로 사용할 겁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d 옵션은 디태치드 모드라고 배웠죠. 엔진엑스 이미지를 사용할 때 배웠고요. 이것은 MySQL이 백그라운드로 구동된다. 그리고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이미지의 버전이 가장 마지막 옵션으로 왔고요. 네, MySQL의 이 태그 어떤 버전을 사용할지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걸 그대로 카피해서 이 공식 MySQL의 레퍼지토리에서 알려준 이 컨테이너 구동 방법을 사용해서 한번 구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커런 명령을 사용할 텐데요. 우리는 MySQL 최신 버전을 사용할 것이니까 이 태그 버전에 불필요한 값은 없애고요. 자, 이렇게 해서 MySQL을 설치할 것인데요. 자, 여러분이 이 이름은 충분히 바꿀 수 있겠죠. 예, 그 MySQL 컨테이너의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MySQL 테스트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environment는 그대로 놔둘게요. 자, 그리고 그대로 실행했더니 어떤 값이 하나 떨궈졌네요. 네, 컨테이너에 를 실행했을 때 이 컨테이너의 고유 아이디가 생성이 됐는데요. 자, 제일 먼저 docker images 명령을 통해 MySQL이 다운로드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했더니 이제 MySQL 이미지는 가장 최신 버전의 이미지 아이디, 그리고 5일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도커 허브에 업데이트가 된 내용, 그것을 다운로드 받았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설치했던 이미지는 엔진엑스 이미지는 역시 최신 버전에 3주 전에 업데이트된 엔진엑스를 다운로드 받았죠. 자, 보시면은 이미지 아이디가 고유한 값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커에서는 각 이미지별로 독특한 이미지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요. 이 값은 절대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특정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때 사실 도커 엔진은 이 이름으로 그것을 구분한다기보다는 이 이미지 아이디를 사용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인지 아닌지를 구분한 후에 요 아이디가 없다면 도커 허브 혹은 다른 레퍼지토리에서 값을 가져오는 그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았고 이제 컨테이너를 실행했으니까 컨테이너에 MySQL이 구동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고유한 컨테이너 아이디가 생성이 됐고 MySQL 이미지라는 이미지 이름으로 만들어진 MySQL 테스트라는 컨테이너가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생성은 1분 전, 그리고 스테이터스는 up about a minute, 1분 정도 구동되고 있었다. 구동 상태이다. 즉 생성과 동시에 구동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사용 포트는 3306 TCP와 33060 TCP 포트를 사용하고 있고 이때의 컨테이너 이름은 MySQL 테스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미지와 컨테이너에 익숙해지신다면은 현재 구동 중인 컨테이너와 현재 다운로드된 이미지를 조회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다운받았다면 이 도커가 운영되고 있는 어느 곳에 이 실제로 619MB와 170
187MB가 저장되어 있을까요? 자, 우리가 학습했듯이 리눅스 기준으로는 바 밑에 라이브러리 밑에 도커 밑에 이미지라는 폴더에 해당 이미지들이 저장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럼 요 디렉토리 들어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봤더니 오버레이2라는 디렉토리가 있죠.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오버레이2는 기본적인 파일 시스템입니다. 도커 엔진에서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이고요. 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했더니 또 3개의 폴더가 있고요. repository.json 이라는 설정 파일이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이미지 DB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들어갔더니 컨텐트와 메타데이터로 나눠져 있죠. 자, 또 한번 cd 컨텐트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안에 들어가서 비로소 ls 명령으로 했더니 역시 또 어떤 폴더가 있고요. sha256이라는 폴더가 있고, 자,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이미지의 어떤 고유한 값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미지 DB 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운로드 받았던 그 고유한 이미지들의 값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바 라이브러리 도커 이미지 밑에 오버레이트 혹은 설치하신 도커 버전에 따라서 이 이미지 밑에 다른 파일 시스템 폴더가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안에 이미지 DB와 레이어 DB, 디스트리뷰션 이런 식으로 폴더가 있고 그 안에 이미지들이 존재한다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스트리뷰션 보면 여러 가지 또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폴더가 보이죠. 자, 이 이미지 디렉터리는 파일 시스템 내에 어떤 정보를 저장하냐면 실제로 이미지 레이어 정보와 이미지 매니페스트,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메타데이터와 같은 미니페스트, 그 다음에 캐싱 파일, 기타 관련 설정 파일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고 나시면은 해당 디렉토리에서 정말 내가 다운로드 받은 도커 이미지가 존재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루트 디렉토리로 다시 와서요. 자, 도커 이미지스 명령을 통해서 조회된 이 이미지가 더 이상 필요 없을 때는 도커 remove 이미지 명령, 그리고 더 이상 도커 컨테이너가 필요 없을 때는 도커 remove ps 명령으로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